컴맹닷컴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PC를 사신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이 하나 있죠. 바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최근에는 QLC의 저렴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기존의 TLC 대비해서 쓸만한 제품인지, 과연 안정성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MLC와 TLC를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TLC는 안정성이 떨어져, 속도도 떨어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수명도 오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SSD가 바로 TLC 제품이고, 오히려 MLC 제품이 고급화된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SLC에 이어 MLC, TLC, 그 다음에 이젠 QLC, 쿼드 레벨 셀 SSD까지 대중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제품은요, TLC 제품의 WD SN550 제품과 함께 그 다음에 마이크로넷 크루셜 P1 QLC NVMe SSD를 가지고서는요, 과연 QLC 제품이 사용할 만한지 이런 내용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마이크론 P1 이 제품을 보게 되면요, QLC SSD의 읽기 속도는 1880MB, 그 다음에 쓰기 속도 970MB 정도로 측정이 된 제품이에요. 일단 512MB짜리 DDR3 D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 더 높은 1TB, 2TB 이런 SSD에는 1GB, 2GB DDR4 메모리까지 탑재가 되어서 속도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S도 무려 5년이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웬디 같은 경우에는 D램은 없지만 그래도 TLC 제품으로서 AS 5년을 동일하게 보증하는 제품입니다. 둘 다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7만원 후반대에서 8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대중화된 NVMe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제품을 가지고 라이젠 시스템에 탑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게임을 실행하는데 속도가 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포르자 호라이즌도 해보고 3D 마크도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배그도 실행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읽기 속도 자체가 워낙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수준, 거의 오차 범위 내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더 빠른 이 970 에보 플러스 SSD를 가지고선요, 두 개를 탑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기와 읽기 이렇게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TLC SSD와 QLC SSD 둘 다 970 에보 플러스로 복사를 할 때는요, 850에서 900MB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은 제품이네, QLC라고 떨어지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970 에보에서 이 TLC 제품과 그 다음 QLC 제품으로 복사를 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이 내용은 제품 자체에 대한 특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970 에보 플러스에서 이 TLC SN550 제품으로 이동할 때는요, 일단 초반에 1GB 정도의 속도를 보여줬지만 6GB가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속도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D램 부분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6GB 정도부터는 400에서 450MB 정도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복사될 때까지 유지를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970 에보 플러스에서 이제 P1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초반에는 800에서 900MB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50GB까지는 이 속도가 유지가 되다가 50GB부터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400MB대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다면 P1에서 복사할 때는요, 50MB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거 SSD 속도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측정을 했더니 역시나 50기가 지나면서 50MB대로 속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하드디스크 속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SLC 캐싱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SLC 캐싱이 3개로 분할시켜주는 거와 4개로 분할시켜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직 QLC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SLC 캐싱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속도적인 부분은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TLC 대비해서 QLC는 용량이 90% 이상 차면 속도가 급감해요,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요, 용량을 꽉 채우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용량을 꽉 채웠을 때 이렇게 돌려보았는데, TLC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용량이 꽉 차건 안 차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QLC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용량이 비어있을 때 그 다음에 꽉 채웠을 때 SEQ1M, Q1T1이라는 이 항목 자체가
급격하게 라이트 부분에서 떨어지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50MB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용량이 가득 차면은 대용량의 파일에서는 속도가 저하가 되는 내용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SSD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수명적인 부분은 각각 100TBW, 150TBW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테라바이트 리튼이라고 해서 100테라를 쓸 때까지 보장을 하고 150테라를 쓸 때까지 보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5년 보증 기간이니까 하루에 54기가 정도를 5년 내내 써야 100테라를 채울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쓰는 SSD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하루에 10기가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넉넉 잡아서 하루에 20기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13년 동안 쓸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SSD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QLC SSD와 TLC SSD를 봤는데요. 저렴한 보급형 NVMe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읽기 전용 위주로 쓰는 거를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쓰기 부분은 하루에 파일을 50기가씩 계속 쓰는 일이 잦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급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기보다는 읽기 전용 위주로 이렇게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한테는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은 SSD다, 하드코어로 돌리시는 분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NVMe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QLC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요, 삼성에서도 860 큐보라는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제품이 360TBW를 제공을 하면서 훨씬 더 긴 수명을 보장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에서도 다른 SSD가 5년 AS를 보장하는 것 반면에 3년 제한적 무상 보증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QLC SSD의 수명 자체는 조금 더 짧다라는 게 맞을 텐데요.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TBW는 낮지만 AS 5년을 보장해주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는 마이크론과 웬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ATA형이 아닌 NVMe에서 보급형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이 두 가지 SSD는 어떨까? 그 다음에 또 QLC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일단 512메가 우선 970 에보